알아. 이러면서 다 알아. 제가 지금 뭘 하는지 꼬리치는지도 다 알아. 그럼 재미없다니까? 재미없어. 아 스피닝 쌤이야? 그러면 스피닝 클래스 제일 앞에서 들어 임마. 알겠지? 지금 그런 것들을 따질 때가 아니야. 그 선생님이 수영 선생님이면 수영을 배워 임마. 그 선생님이 요가 선생님이면 요가를 배워. 그 사람이 이종 격투기다 그럼 격투기를 배워야 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야. 일단 그 선생님이 하는 거에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앉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 선생님을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럼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선택도 잘해야 돼. 의상 같은 것도 선택 잘해야 돼. 잘한다고 칭찬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승리는 저런 칭찬 받으면 어떠는 줄 알아? 아 잘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다 드러낼 스타일이야. 그러지 마. 시크해야 돼. 시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칭찬해주면 어떻게 돼?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서야 돼. 승리야, 알겠지? 어? 아 막 트레이닝 선생, 아 정말 잘하시네요. 아 진짜로 아 스피닝 진짜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가. 땀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여기 다크서클이 요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얼굴을 계속 지금 그 선생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서 물 한 번 마셔주고 스피닝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우 진짜 스피닝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면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훅 돌아서서 가는 거야. 알겠지? 마음이 아플 수 있어. 기회인데 이 사람이랑 얘기해야 되는 막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돌아서라. 돌아서고 확실히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일단 한 달만 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오빠한테 얘기해. 그리고 나서 그 경과를 보고 오빠가 조금 더 심층 상담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쉬운 여자가 되면 안 돼. 남자는 쉬운 여자한테 관심 없어요. 남자는 언제든 탁 건드리면은 넘어올 그런 여자들한테는 매력이 없어. 그런데 이 여자 좀 봐라. 이 여자 좀 봐라. 그렇지 승리야. 저를 궁금하게요? 저를 신비롭게요? 치명적이게. 그렇지. 알겠죠? 근데 자꾸만 오빠 마음속 한 구석에는 짠함이 계속된다. 어쨌든 파이팅이다. 그런 고민도 젊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눈썹 문신을 하고 싶은데 오빠처럼 되면 어떡하죠? 이러는데,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3년 반 전에 이모를 통해서 야매 선생님 눈썹 문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짝 이렇게 흉터를 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잉크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영구 문신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그게 남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그게 한 1년도 채 안 가요. 그리고 물이 다 빠져요. 그런데 상처는 그대로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빵꾸 나 있는 거 있죠? 그게 제가 눈썹 문신을 야매로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매는 여러분들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시술을 하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썹 문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그리는 것도 귀찮아. 근데 그냥 스크래치라고 생각하려고. 그냥 빅뱅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냥 빅뱅이라고 생각하려고. 어때? 섹시하지? 오빠 눈썹 스크래치 어때요? 섹시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저는 근데 이런 미용 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 학생 장래 희망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학생 때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됐냐고. 저는 장래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요,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 희망이 있겠다. 저는 애 11명 나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냥 아빠로 사는 게 제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저도 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꿈이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실제적으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틀들을 깨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배우도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사업 컨설팅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 지금의 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래 희망을 일찍 가질수록요,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도 훨씬 더 자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은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꿈이 내가 꼭 할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꿈이란 걸 가지고 있고 그걸 구체화하다 보면요, 아, 이 꿈은 진짜로 나한테 안 맞는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파고들면서 다른 거를 또 찾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꿈이 있던 꿈이 없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훈련들을 계속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님, 제가 진로가 직업 군인하고 경찰이 있는데요, 그거 둘 다 인문계가 아니라 인문계야, 알겠지? 이런 거 틀리면은 우리 경찰 못 가요. 자, 인문계를 가야 돼서 싫어요. 근데 특성화 가서 아무 직업이나 들어갈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 질문한 친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채팅창에 잠깐만 나와봐요. 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재호야. 우리 재호 오늘 굉장히 형이 또 맘에 들어하는 친구인데 오늘 팬클럽을 처음 가입한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재호 한 대 맞자. 미쳤니? 너 나이 몇 살이야? 재호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재호야, 나이 몇 살이야? 중2의 순수한 나이야? 엉아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면요, 김치로 싸다구를 있는 대로 양쪽으로 맞아요. 왠 줄 알아? 중2인데 아무 직업이나 들어갈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야, 친구야. 알겠지? 그래서 형아 방에 있는 시청자들과 팬들을 보면은 클래스가 달라. 알겠지? 아무 직업이나 들어가지 마, 임마. 어? 너한테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아무 직업을 가져, 임마? 어? 네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야? 네가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개쓰레기다. 나는 이 세상에 정말로 개미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런데 내가 그래도 나도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그냥 생명체 중에 한 명으로서 나는 개미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이런 말은 앞으로 집어넣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제 진로가 직업군인하고 경찰이 있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재호야, 이 진로, 너의 직업군인과 경찰 하고 싶은 게 네의 의견인지도 사실 모르겠어. 그냥 너가 뭐 이렇게 적성 검사하고 하면은 직업군인이나 경찰이 나온 건지, 아니면 너가 진짜 직업군인을 하고 경찰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두 가지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진로 이렇게 적성 검사를 하고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넌 직업군이나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성격적인 부분에서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라면 실제 직업군인과 경찰들을 만나보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 제호의 미션이 있어. 내가 중딩이 고딩이들한테는 제가 미션을 항상 줍니다. 미션을 주는데 나는 우리 재호한테 이번 9월달이 끝나기 전에 재호가 직업군인이나 경찰을
실제적으로 만나보는 거를 미션으로 주고 싶어요. 실제로 만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또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어. 제가 8월 달에 청소년 국제 포럼을 제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미션으로 던졌던 게 뭐였냐면 자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분야의 전문인들을 실제로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그거 안 한다니까? 왜?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여유도 없고, 부모님들은 학원만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로봇처럼 그냥 질질질질 끌려만 다니고, 그러면서도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집중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우리 중딩이들, 고딩이들, 특히 이 친구들은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직업군인이 될 수가 없잖아. 중이가 어떻게 직업군인이 될 거야. 그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경찰이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보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전문인을 만나보는 게 될 수도 있고, 신문을 읽어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가 직업 군인 또는 경찰이 되었을 때 정말 좋아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제호 같은 경우에는 이 미션 9월달 전에 직업군인 또는 경찰 전문인을 실제적으로 한번 만나보라는 거,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 미션일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주님, 제가요 홈스쿨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등 검정고시로 조기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려고 해요. 주위의 어른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고민인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왜 홈스쿨링을 하고 싶은지를 좀 알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홈스쿨링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홈스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를 가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홈스쿨링이라는 거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선생님들을 붙여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르치면서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홈스쿨링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뚜렷한데 학교나 이렇게 다른 데서는 그런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또는 뭐 음악하는 친구들 또는 악동 뮤지션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홈스쿨링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결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선생님이란 위에 어른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간접적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데가, 그리고 또 사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데가 학교예요. 그런데 홈스쿨링을 하다 보면 그런 객관성과 사회성이 결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해요. 근데 이 친구, 요거를 질문한 친구가 이거를 혼자서 준비한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아이 혼자서, 이거는 나를 잘 알고 있는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그걸 봐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어울릴 것 같다 라는 것들, 철저한 홈스쿨링 프로그램이 짜져야 그걸 두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홈스쿨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꼭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가 왜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단순히 학교가 가기 싫어서, 내가 뭘 못해서, 아니면은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홈스쿨링을 한다고 사회에 나가면 그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컨설팅을 하고 답변을 주기에는 굉장히 크고 깊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답변은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홈스쿨링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그런 거예요. 무슨 예냐면, 내가 유학을 제가 어떻게 가게 되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봤을 때 얘는 정말로 이렇게 조금 자유분방하고 그 다음에 얘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야 된다라고 어머니가 판단하신 거예요. 저를 굉장히 잘 분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처음 유학 갔을 때는 한국에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당연히 오케이 하고 갔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유학 첫 1년 때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던 거야.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2년째 때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한국에서 잘할 자신 있다. 나 안 가겠다.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기를, 아니야, 그래도 너가 미국이 훨씬 더 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2년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2년까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국을 갔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첫 1년 유학할 때는 내가 유학이 진짜 잘 맞는 줄 알았어. 그리고 유학 1년을 갔다 오고 나서 난 유학이 진짜 최고로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상황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홈스쿨링이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그 다음에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른들, 주변의 친구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정말로 내가 이게 잘 맞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로 하다.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고민까지만 해요. 우리 한국의 친구들은요, 고민까지만 해요. 그런데 고민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이 뭔지에 대한 답까지도 찾아내는 데까지의 고민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너무 멋있어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전 공부를 앵간히 하는데요, 특성화 쪽이 제 꿈과 관련된 게 있어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알렉스 질문이니? 저는 영상과학기술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부모님은 공부를 그래도 조금 앵간히 한다는 건 잘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조금 더 욕심이 있다, 그런 건가요?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를 하니까 그냥 특성화고로 가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건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프리카 TV를 하게 된 계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배우를 처음에 딱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지 마라. 아프리카 하지 마라.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저질스럽고 B급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어. 나도 아프리카를 몰랐으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아프리카라는 TV를 몰랐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를 보니까 진짜 이상한 방송